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AI 패치노트와 함께해 주실 분, 오늘은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김홍민 운영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처음 나와주셨는데 사례대로 오늘 소식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군중 감시 AI 개발 논란 소식을 갖고 왔는데요. 지난 2024년 4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군중 감시 인공지능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총 240억 원 규모의 사업인데요. 네. 사업에는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AI 기술 개발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판 빅브라더 사업이라고 불리면서 시민단체와 여당 정치인들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 충분히 뭐 경호처 입장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이게 많은 우려를 자아내는 또 그런 기술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권이 그래도 바뀌었잖아요. 해당 사업이 지금도 그래도 진행되고 있나요? 네, 11월 6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요, 10월 23일부로 해당 사업의 연구비 지급이 임시 중단되었다고 하고요.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네. 한국연구재단의 특별평가에 따라 후속 네. 조치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요, 정부는 특별평가를 통해서 연구개발 사업을 중단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업 자체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 중에 감사원 감사 필요성도 제기가 됐고, 네. 그다음에 과학기술부 배경훈 장관도 관련자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후폭풍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생각보다 논란이 꽤 크게 번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또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요? 지금 사업 자체는 자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은 이런 그 개인 식별 정보를 통해서 얼굴 인식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것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개인 정보의 측면에서 네.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가 되기도 전에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해당 사업 자체가 사실 제대로 추진됐을지 의문스러운 게 네. 지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다. 비리까지 또 겹쳐 있었군요.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사업 설계자가 업체와 손잡고 과제를 따낸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사업 수주에 참여했던 한 업체는 경호처 출신이 대표로 있는 곳인데 아. 연구개발 이력이 전무하고 사업 공고 2주 전에야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해요. 2주 만에 몇백억짜리 사업을 따는 거군요. 거의. 그렇죠. 야.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네요, 확실히.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윤석열 정부의 군중 감시 야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2022년 용산공원 일부를 개방하면서 이때도 AI CCTV를 함께 설치하여 관심 인물을 사전 등록하고 얼굴 인식 방식으로 감시 장비를 운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공원의 관심 인물이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러게요. 너구리도 아니고. 보통 저희 공항에서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공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호처에서 이런 사업에 굉장히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후속 단위로서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진행됐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더욱 문제는 이렇게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한 비윤리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IRB 심의도 없이 국민 감시 기술을 밀어붙였던 거고, 네. 사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특성이나 프로파일만으로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AI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법무부에서 진행을 하고 그 공항에서 운영되는 것 얼굴 인식과는 조금 다른 점이 어떤 그 사람의 긴장도를 네. 측정을 하려고 했던 시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범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예견하려고 했던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신원 확인이 아니라 그쵸. 이거는 이 사람이 잠재적인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네. 뭐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이 AI가 스스로 그냥 판단해서 표적을 잡아내겠다 이런 차원의 이제 기술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 AI 디스토피아 그런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기술이네요. 정말. 그러게요.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은 내년 1월에야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가이드라인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사례이기도 한데 브라질 정부에서는 소셜 미디어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를 감시하기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시스템 이름이 플랫폼 오브 리스펙트인데요. 여기서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는 주로 이제 LGBTQ 공동체,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를 감시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 브라질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로 현재 브라질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브라질 정부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모니터링하고 궁극적으로는 형사 고발까지 이어갈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이 해당 사업 주무 부서가 이제 인권부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한 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가 감시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좋은 의도로 뭐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이 표현을 감시하고 모니터링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사실은 아주 그 기술의 활용 방식은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같은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악용될 수도 있고 좋은 방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게 좀 우려가 되네요. 사실 이 의도를 따지면은 조금 어색해지는 것이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떤 안면 인식과 이런 범죄 예방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의도 자체는 사실 선하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누가 보기에 따라. 그렇죠. 안보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가 권력기관이 어떻게 AI를 활용을 해서 이 시민들을 감시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는지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미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 있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이런 기술들을 좀 개발하고 싶은 욕구들이 계속해서 분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두 번째 소식은요. 한미 기술 번영 MOU 체결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우주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기술 번영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 아주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목록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협약은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인데요. 한국과 미국은 AI 혁신 가속화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 확보를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초 연구부터 전략 기술, 연구 안보까지 포괄하는 기술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지정학적으로 갈등이 심해지면서 지금 이제 기술 자체도 어떤 큰 경쟁 구도 하에서 중국과 미국이라는 그 경쟁 진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한국은 이로써 확실히 미국과 함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사가 보이는 것 같네요. 또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중국에서 이제 모두를 놀래켰던 딥시크가 나왔을 때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국가의 관공서에서는 딥시커를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내부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맞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백악관에서 이제 한미 관세협정 팩트시크를 발표를 했는데요. 해당 문서에서는 이제 단순히 관세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미국이 지원한다거나 한국의 핵 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향후에 AI 기술 역시 이런 가치 동맹의 전략 기술 중에 하나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지난 AI 라운지에서 좀 다뤘듯이 우리의 어떤 AI 기술이 아직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패권국에서 공동 어떤 협정을 하고 공동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희철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그 공동 협력들, 공동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연세대학교 AI 이용 대규모 부정행위 사태입니다. 연세대학교 한 강의에서요, 약 600명 정도 190명 정도가 챗GPT 등 AI를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부정행위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AI를 쓰지 않으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학업 현장에서 AI 의존 실태가 드러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게 부정행위를 했다는 게 시험 중에 AI를 썼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강의 중에 AI를 썼다는 건가요? 강의 중에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비대면 수업이어서 거기서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챗 GPT가 사실 2022년 11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에도 AI 활용이 굉장히 대중화되었는데 네. 그에 비해서 대학의 대응은 미흡한 것 같다는 평가가 있고요. 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요. 대학생 10명 중 9명이 AI를 활용한 경험이 있지만 전국 대학의 70% 이상은 여전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계속해서 이 대학에서 AI를 활용하는 그 방식 혹은 대학에서 AI를 해킹하는 그런 방식들이 최근 들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카이스트에서 논문을 작성을 했었는데 그 이제 논문 속에다가 투명한 글씨로 이제 그 AI에게 지시하는 이 논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해라라고 하는 그렇죠. 투명하게 넣어서 이게 이제 다른 동료들이 평가를 할 때 어차피 이걸 AI 돌릴 걸 아니까 이제 그렇게 심어 놓으신 거죠. 근데 사실 원래 그 평가하시는 동료분들도 원래 AI 돌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러신다는 걸 알고 해킹을 한 건데 이제 이렇게 AI가 그 악용되는 혹은 이제 AI를 또 거꾸로는 이걸 뚫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앞으로 계속 서로 이제 그 부딪혀가면서 어떤 문화가 또 새롭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좀 예상되네요. 한편으로는 또 웃긴 게 그 AI 검증하는 시스템도 AI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AI의 어떤 대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좀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대학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제 AI 시대에서 교육의 역할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주간의 AI 주요 소식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패치노트 김홍민 운영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